안녕하십니까? 9월 3주차 진행되는 고양법원의 경매 일정은 화요일과 수요일 9월 17일, 18일 이틀간 경매 법정이 진행이 됩니다. 9월 3주차 진행되는 고양 파주 부동산 경매 물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농지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763평 토지 경매 물건으로 경매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지역의 농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소재지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621-4번지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지목은 답입니다. 하지만 현황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고요. 토지 면적은 763평,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63807 사건의 물건 번호 1번 물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물건 번호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현재 장항동에 있는 농지는 1번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6억 8,094만원의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작년도 6월 달에 감정평가세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4억 7,665만 8천원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자, 최저가 기준 평당 가격으로 면적 대비 나눠보니 평당 62만원 선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감정 가격은 한 89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저희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감정 가격은 거의 시세에 인접한 금액의 감정이 잘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 대비 현재 시세 대비 금액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있는 금액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 예상가를 잘 선정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621-4번지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면적은 763평입니다. 지금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토지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763평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10월 10일 목요일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자, 도로변 4m 도로에 접한 토지고요. 토지 전경, 토지 일부 내에는 이 검은 천막으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비닐하우스는 전체 토지 면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현황은 밭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밭 주변에 나무들도 잎목들도 지금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건 번호 2018 타경 63807 1번 물건이고요. 10월 10일 고양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소재지는 일산 동구 장항동 621-4번지 한 필지의 토지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763평의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입찰 방법은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이고요.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7억 7천 정도로 보이나 이 물건 또한 저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해보니까 총 채권액은 12억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채권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는 정상적으로 10월 10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월 기준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 61만 6천원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 대비 저희가 최저 가격을 아까 나눠보니까 한 62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밖에 안 되는 최저 금액이라는 거,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감정가는 6억 8천이었는데 최저가는 4억 7,665만 8천 원, 평당 62만 원 선까지 떨어진 물건이라는 거죠. 자, 62만 원은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금액이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상당히 높죠. 입찰 방법은 입찰 보증금은 최저 금액이 10% 금액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 4억 7,665만 8천 원. 10월 10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이상 쓰시는 분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시는 분이 1등이 되겠죠.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요. 4m 도로에 접한 토지입니다. 현황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장항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투자형 토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의 토지입니다. 장항동이나 그 다음에 장항동 인근에 있는 뭐 자유로변, 토당동이라든지 행신동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워낙 농지들이 많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자유로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토지이면서 텃밭 개념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투자형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후에 우리가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거죠. 여러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직접 쓰면서 나중엔 투자형 부동산으로도 아주 적합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을 보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2002년도 6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 중소기업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고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 2019년 8월 20일 날 물건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자, 사법보좌관 담당자가 일단은 조사한 내역입니다. 임차한 내역은 없고요. 자, 토지는 요 비고란에 있는 요 내역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시의 비닐하우스, 아까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는 일단은 물건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농지증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지상의 인목도 심어진 걸 확인했었는데 인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해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별도의 토지 부분은 인목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지금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9년 1월 기준 개별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186만 6,900원인데 아까 평으로 계산했을 때 61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해보면 지목은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림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이런 농림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단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일단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의 토지라는 거고요. 자, 2018년 기준 했을 때 장항동 주변의 농지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는 농업진흥구역내입니다. 지역내니까. 자, 평균 가격은 자, 논과 밭이 있습니다. 논과 밭이 있는데 그 중에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밭의 가격이 훨씬 논보다도 평균 가격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건수도 논보다는 밭이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18년 기준 했을 때 평균 가격은 이건 제곱미터당 금액이니까 평으로 나눠 보니까 83만 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는 83만 원보다는 금액이 좀 더 올랐고요. 현재 시세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는 농지 매매 물건 또한 많지 않은 주변의 시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농지는 평당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2차선 도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4m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들은 한 90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시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이고요.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밭으로 활용하는 토지들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 토지 면적의 일부 비닐하우스 면적은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에 의해서 이 농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이 비닐하우스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됐지만 이 부분이 어떤 정도로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주변에 일산 신도시 요진타워가 보이는데 인산 신도시 백석동 지역과도 인접해 있고 장항동 지역과도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적도상 토지를 보시면 전체 토지의 면적이고 여기 보시면 비닐하우스 면적이 보입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제시의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 부분은 저희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성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유로, 기존의 자유로에서 장항 IC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제2 자유로가 생기면서 이 신평 IC를 통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장항동 지역의 농지의 모습입니다. 자, 장항동 지역은 공장,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자유로와 가장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이고요. 이 장항동 창고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평당 700만 원에도 물건이 몇 개 나와 있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든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공업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농지들은 일산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울이나 일산에 계신 분들이 텃밭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주변에 다 밭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의 전경입니다. 자, 위성 지도를 더 확대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도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자, 일산 신도시 전경의 모습이고요. 일산 신도시 외곽 순환도로와 전철 백석역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입니다. 자유로고 제2자유로 신평 IC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공장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요즘에 이 장항동 지역이 가장 핫한 이유는 이 공업지역과 일산 신도시 중간에 있는 요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가 지금 개발이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이슈인 겁니다. 이쪽 지역도 수용에 의한 개발이 아니고 조합아파트, 지역 조합아파트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지주들한테 토지 동의서를 받아서 고양시청에 일단은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토지는 지금 평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에도 물건이 없을 정도고요. 만약에 고양시에 제출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기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은 건설사에서 평당 300만 원대까지도 일단 토지를 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이 대규모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신평 IC 인근에 있는 이 백석동 지역과 이 장항동 일대의 농지는 그만큼 값어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더 활용도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 지역은 매매 물건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싸게 구입한다면 실질적으로 추후에 매매 시세 차익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장항동 농지의 전경입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요. 자, 주변에는 이렇게 농지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주변에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 검은 비닐하우스가 2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죠. 자, 로드뷰를 보면서 현장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바로 앞에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변에 지금 쭉 돌아보면 비닐하우스 작물들을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전경이고요. 농로를 통해서 4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자, 본 토지는 지금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앞으로 진입을 해보면 자, 이쪽 진입로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토지의 전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물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 부분에 있는 토지죠.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의 토지의 전경이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의 토지의 전경입니다. 자, 이상으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621-4번지 한 필지의 토지에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사건 번호는 2018-63807 1번 물건입니다. 10월 10일 고양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고요. 평당 시세는 90에서 1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현재 이쪽 주변에 농지가 매매로 나와 있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2018년 3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니까 700평짜리 토지가 평당 90만원대에 그 인근에 있는 농지가 거래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평당 거래하는 밭의 거래 가격은 한 85만원 정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금액을 기점으로 저희가 예상 낙찰 가격을 적절하게 분석을 한다면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활용도 높은 토지를 장항동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푸른경매TV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추천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을 통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구독 설정 바라고요. 자, 9월 3주차 진행되는 경매 물건과 10월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푸른 경매와 함께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더욱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